와, 송영길. 요거는 이게 유시민하고 같이 보면 좋아요. 네. 송영길이가요. 한동훈 장관 보고 이게 뭐 금방진 놈, 어린 놈, 온갖 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이게 돈봉투가 무슨 중대범죄냐고 이걸 수사하느냐. 지금 이게 물통이 있으면 던지고 싶다, 때리고 싶다. 네. 온갖 막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그 욕을 하면서 이게 그 어린 놈 이런 게 좀 와닿더라고. 이준석이 한 데는 그렇게 기더니 이준석이는 85년생인데 네. 한동훈이가 50이거든요. 네. 연수원 기수로 보면 한동훈 27기고 송영길이가 26기예요. 한 살, 한 기수 차인데 아주 어린 놈 하잖아. 그 비난했잖아. 네. 근데 요거하고 대비할 게 유시민입니다. 네. 유시민이 알잖아요. 네. 이 작은 뭘 했냐면 아니 사람이 나이가 60이 넘으면 내가 썩어간다. 60 넘으면 어디 공직에 보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두 명을 종합해 봐보자고. 네. 좌파들이 60이 넘으면 늙은 놈이라고 욕을 해. 유시민가 욕했죠? 네. 옛날에 정동영이가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 시실했죠? 제일 황당한 게 김은경이 혁신위원장 기억나죠? 네네. 이자는 늙은 사람은 투표권을 뺏어버리지 않잖아. 젊은 애들 많이 주고 네. 남아있는 기대 수명에 따라 투표권 주자. 그러니까 이 좌파의 놈들이 늙은 사람은 늙었다고 욕을 해. 근데 한동훈이가 50이야. 근데 어린 놈 새끼가 까분다고 또 어린 놈은 어딨다고 욕을 해. 그러면 자기가 바른 나이는 그러면 586처럼 뭐 송영길이 네 나이만 나이냐? 니보다 늙으면 늙은 놈이라고 뭘 하고 어리면 어린 놈이라고 무시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 장관이 어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린 놈이라고 저는 나이가 40살 딱 되니까 막 그 침울해지던데 언제 내 나이가 40살이야? 그 다음에 제 나이 50이 되니까 내가 반백년 살았구나. 내가 벌써 반백년을 살았구나. 한동훈 장관이요. 92학번이고 7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딱 만 50, 진짜 딱 반백년, 50년을 갖다가 산 사람이에요. 한동훈 장관의 딸이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대학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50살 먹은 사람 보고 어린 놈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 몇 살에 됐습니까? 40대에 됐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몇 살에 됐습니까? 한동훈 장관 지금 나이에 대통령 됐어요. 50살 정도 되면요. 웬만한 기업체에서는 지금 전전긍긍해요. 임원되지 않으면 지금 날아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역시 유시민 씨가 말은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실증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한 사람이길래 그 지금 전화얘기 돼가지고 저런 식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갖다가 하는가. 지금 586 이야기하지만 586이 아니에요. 386이라고. 386의 3이 뭡니까? 30대란 뜻이에요. 송영길 같은 사람은요. 30대 이미 출세했어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30대에 이미 국회의원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좌지우지까지는 못해도 나름대로 영향을 갖다가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40 먹으니까 486 됐고 50 먹으니까 586 됐는데 송영길 지금 60이잖아요. 그럼 이제 또 686은 남아있고 뭐 50살 갓 된 사람은 어린 놈이니까 뭐 그렇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할 말이 있고 아니 제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송영길 입장에서는 아주 죽을 맛일 거예요. 왜냐하면 강내구 불었죠. 그 다음에 이정근 불었죠. 그 다음에 뭐 박용순가 비서 불었죠. 보좌관 불었죠. 심지어 윤관석 의원까지도 불었어요.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는 지금 내 그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나간다. 끝나가기 전에 이제 촛불이 이렇게 막 꺼지기 전에 마지막 한번 확 하는 것처럼 그래, 질러도 어떻게 저런. 그 다음에 저는 검찰에 사실 유감이 많습니다. 왜 유감이 많냐면 저런 사람 잡아가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송영길이 저 이야기를 어디서 했습니까? 출판 기념회에서 있잖아요. 그 출판 기념회라고 하는 건 책을 찍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종이는 그냥 뭐 막 생기는 겁니까? 종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 책 받아간 사람들이 열심히 꼼꼼히 다 읽어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 환경 오염이에요. 왜 저런 짓을 하도록 지금 검찰이 내버려 두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빨리빨리 이제 잡아가가지고 법의 엄정함을 갖다 좀 보여주는 게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검사님들은 너무 점잖아. 지금 여기에요. 이놈이 한동훈 보고 어리다 했잖아. 네네. 송영길이 이자가 이게 국회의원 처음 배치단 게 37이야.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인천시장이 된 게 47이야. 자기는 진짜 진짜 어린 놈이 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말이 안 되고. 반성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릴 때 해가지고 이제 개판으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586들 참 정치 후지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후지게 한다. 그러면서 이게 기껏한 날이 있더라고. 송영길이 하면 우리 두 가지 떠오르잖아요. 옛날에 그 2000년 5월 17일 5.18 전야제 때죠. 네네. 그때 임수경이가 들어왔잖아요. 문 열고. 네. 그때 새천년 NHK 네. 가라오케에서 그때 김민석이 우상호 그다음에 송영길 그다음에 박노해 이런 자들이 있었거든요. 박노해는 여자하고 브루스를 추는데 자기는 해방춤을 추고 있을 때 해방춤을. 그다음에 송영길이가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네. 뭐냐면 킬리만자로의 표범 있잖아. 네.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김민석이는 여자 2명을 옆에 끼고 2명을 끼고 놀고 있었고 근데 우상호가 임수경이 뭐 야이씨 뭐 연연 하면서 네가 이거 뭐와 쫓아냈잖아. 이게 뒷모습 하나를 지적했고 두 번째 우리 송영길 하면 그냥 송탄함 아닙니까? 자기는 뭐 일본 무죄 받았다고 또 이거 우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하면 고소할지 모르니까 그게 법적으로 뭐 17살 성매매 유무죄를 떠나서 그때 골프적 때부터 논란이 많았거든요. 도덕적으로 베트남 있잖아요. 네. 이런 자들이 정말 이게 뭐 도덕적인 행사하면서 몇십 년 동안 울가묻잖아. 젊을 때 그래 화염병 뭐 돌 좀 던지가 데모에다 치고 그 대신에 너 군대도 안 갔다고 혜택도 많이 누렸잖아. 근데 민주화 보상법 만들다 하려고 무산됐지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기득권 합니까? 저는 이걸 청산해야 봅니다. 아니 저희 뭐 가도에 NHK를 갑니까? KBS를 가지. KBS가 거기는 없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아침 방송을 갖다가 했는데 같이 나왔던 어떤 패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송영길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공헌을 그 여자 변호사가 같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너무 좀 황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것보다도 더 훼손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 송영길 대표가 한 짓이 뭐냐면은 돈봉투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하기 위해서 돈봉투 돌렸습니까? 우리나라 막강한 그 당시 여당의 집권당의 대표를 하기 위해서 돈봉투를 돌린 거예요. 그거는 민주주의를 매관매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선시대 때 매관매직한 거랑 지금 그 송영길 대표가 돈봉투 돌려가지고 결국 당대표 됐잖아요.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투표가 대의제는 민주주의는 대의제고 대의제하면 선거인데 어떻게 선거할 때 돈봉투 돌려가지고 당대표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을 보고 민주화 운동에 공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변호사만 하는 것일까? 저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송영길이 내가 뭐 그 대단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구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진짜로 다른 건 몰라도 그 법률가가 법조인이 해서는 전혀 안 되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저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만 더 짚어보면 제가 제일 황당한 게 송영길이가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이렇게 터느냐 했잖아요. 네네. 이걸 보고 이게 저 조국이 있잖아요. 옛날에 법무부 차관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용구. 네. 이용구가 술 취해가 택시 기사 있잖아. 때리 패가지고 그때 정거인멸하고 막 기소됐잖아요. 네네. 이용구가 이제 차관할 때 술이 취해가 회식할 때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 있잖아. 네. 집이 그 교대 아닙니까? 네. 옛날 상품백화점. 네. 전화를 해가 불러냈는데 야, 이 좌파들은 나이 서열이 불면 제가 인터넷 치보니까 조국이보다 이용구가 나이가 많아요. 네. 근데 국이형 그래. 조국이가 뭐 나이가 호석이 잘못됐는지 그때 기억이 납니다. 이 이용구가 윤석열 총장한테 행패를 부린 거에 술 취해가 아니 형님이 윤석열보다 형님 하더라고. 형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표창장 강남에 가면 이게 30만 원만 주면 사는 표창장 아무것도 아닌 걸 조사해가 우리 국이형을 때려잡았지 않냐 우리 국이형을 이렇게 떠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좌파놈들은 표창장을 30만 원만 사는 아무것도 아닌 범죄다 이래 보잖아요. 근데 이제 송영길이도 그러잖아. 아무것도 아닌 범죄를 가지고 이렇게 떠드느냐. 이 진짜 잘못된 비뚤어진 인식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당원 80조를 보면요. 부정부패 중에 하나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명백하게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송영길은 자기가 당대표이었던 당의 당원 80조 1항이거든요.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상대적으로 중대 범죄가 아니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그렇죠. 3천억 거의 조 단위의 그 시정농단 경기도 도정농단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탄이 되고 있는데 나는
꼴랑 200만 원짜리 뭐 30개에서 6천만 원 가지고 이게 그야말로 조족지혈의 구일모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진짜 한동훈 나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제 생각에는 한동훈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뭐 했습니까? 상납했잖아요. 배지 상납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개항 가가지고 여기는 내 거야. 그러니까 약오르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송영길 대표님은 마음을 그냥 조용하게 이게 딱 가라앉히고 내가 그냥 깜빵에 조금만 뭐 몇 달만 있으면 이거 가지고 뭐 징역 몇 년 살겠습니까? 제 생각에 좀 있다가 집행유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하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부활할 가능성은 보다 안희정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저는 객관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둘 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둘 중에 누가 더 낫겠는가? 안희정은 동정받을 여지라도 좀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아주 저질적으로 아주 그 악질적으로 망가뜨린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본인이 좀 스스로 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민영배라고 있잖아요. 네네. 민영배가 이게 또 참전했어요. 송영길 도와주러. 네. 그래가지고 이게 한동훈 XX, 네. XX라고 뜻을 모르겠어. 뭐 새끼인지 뭔지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민영배가 참전했는데 네. 이놈은 이게 평가할 가치도 없고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건너가고요. 네네.